재산이 있으면 개인회생 못하나요? 전세보증금 있는데 그거 뺏기는 건가요? 개인회생을 알아보다 보면 청산가치라는 말이 튀어나옵니다. 검색해봐도 설명이 다 어렵게 나오고 재산이 있으면 불리하다는 것 같기는 한데 정확히 뭐가 어떻게 되는 건지 속 시원한 답을 못 찾으셨을 겁니다. 개인회생 사건을 직접 다루는 변호사로서 오늘 이 개념을 한 번에 이해시켜 드리겠습니다. 솔직히 이해시켜 드리기 좀 어렵기는 한데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거 하나만 이해하면 왜 내 변제금이 그렇게 계산되는지, 재산이 있으면 뭐가 달라지는지, 그리고 절대 하면 안 되는 행동이 뭔지까지 전부 연결됩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안도의 안호진 변호사입니다. 청산가치라는 것이 왜 나왔는지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법원이 채권자들에게 이런 약속을 합니다. 당신이 이 채무자를 파산시켜서 재산을 전부 팔아 나눠 갖는 것보다는 개인회생으로 받는 돈이 적지는 않게 해주겠다. 이게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입니다. 왜 이런 원칙이 있을까요? 채권자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간단합니다. 개인회생으로 받을 돈이 파산시켜서 받을 돈보다 적으면 채권자는 회생에 동의할 이유가 없겠죠. 그래서 법이 최소한의 선을 그어둔 겁니다. 그 선이 바로 내 재산을 지금 다 팔았을 때 나오는 돈, 청산가치입니다.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은 청산가치보다는 개인회생으로 앞으로 갚아나갈 돈의 총합이 더 커야 한다라는 원칙입니다. 그래서 변제금은 사실 두 가지로 정해집니다. 하나는 소득, 버는 돈에서 생계비를 뺀 가용소득, 그리고 또 다른 하나가 바로 이 청산가치, 재산의 하한선입니다. 둘 중에 높은 쪽이 내 변제 수준을 결정합니다. 재산이 거의 없는 분은 소득만으로 변제금이 정해지고 재산이 있는 분은 그 재산만큼이 바닥값이 되는 겁니다. 재산이 있으면 변제금이 늘어난다 라는 말의 정확한 의미가 이것입니다. 가상의 예로 계산해 보겠습니다. 직장인 A씨 빚이 8천만 원 있고 월 가용소득이 40만 원 있는 분이 재산은 전세보증금 5천만 원이 있다고 가정해보죠. 소득만으로 계산하면 월 40만 원씩 3년, 총 변제금이 1,440만 원이 나옵니다. 그런데 A씨의 청산가치, 그러니까 지금 파산한다면 채권자들에게 돌아갈 재산의 가치를 봐야 합니다. 전세보증금 5천만 원이 있죠. 여기서 법이 보호해주는 일정 금액을 뺀 나머지가 청산가치로 잡힙니다. 이건 사는 지역에 따라서 다릅니다. A씨가 서울에 살면 청산가치는 빵원이 될 것이고요. 파주시에 산다면 청산가치가 2,200만 원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A씨가 파주시에 거주하는 사람이라고 가정해봅시다. A의 총 변제금이 1,440만 원인데 청산가치가 2,200만 원으로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을 지키지 못하는 상황이죠. 그럼 어떻게 되느냐? 총 변제액이 최소한 청산가치인 2,200만 원 이상이 되도록 변제 계획을 조정해야 합니다. 월 변제금을 올리거나 아니면 변제 기간을 늘리는 방식으로요. 변제 기간은 60개월까지 늘릴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해가 좀 되실까요? 재산이 있다고 개인회생이 다 안 되는 게 아니라 재산보다는 더 많이 갚는 구조로 설계된다 라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하시면 보통 세 가지 질문이 나옵니다. 미리 답해드리겠습니다. 그럼 재산이 있으면 개인회생의 손해 아닌가요? 아닙니다. 청산가치만큼 갚더라도 그걸 넘는 빚이 조정된다는 이익은 그대로입니다. 방금 A씨도 청산가치만큼은 갚아야 하지만 그걸 넘는 채무는 조정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덜 조정이 될 수는 있어도 조정받는다는 이익 자체는 그대로입니다. 물론 얼마가 어떻게 되는지는 사람마다 완전히 다릅니다. 전세보증금은 전액 청산가치로 잡히나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닙니다. 법이 보호하는 금액이 공제됩니다. 지역에 따라서 공제 범위가 다른데 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소액보증금 액수만큼 공제된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액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에 지역별로 금액이 써 있는데 이 부분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잘 모르겠다 싶으면 상담을 신청해 주세요. 자, 그러면 신청 전에 재산을 다 미리 팔거나 가족한테 옮기면 되는 거 아닌가요? 이 질문 굉장히 중요합니다.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신청 전에 재산을 처분하거나 빼돌린 정황이 있으면 법원은 그걸 재산의 은닉으로 간주합니다. 변제금이 줄기는커녕 잘못하면 절차가 기각되거나 아니면 사안에 따라서 형사처벌을 받는 더 심각한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청산가치를 줄이려는 시도는 개인회생에서 가장 위험한 행동 중에 하나입니다. 재산이 있다면 있는 그대로 신고하고 그에 맞게 설계를 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길입니다. 다만 재산을 옮긴 것에 이유가 있다라면 소명을 해볼 수 있습니다. 솔직하게 청산가치를 이해시켜 드리겠다고 했지만 오늘 설명은 굉장히 기초적인 것일 뿐 실제 청산가치 계산은 이것보다 좀 더 복잡합니다. 그래서 재산을 얼마로 평가하느냐,
그 다음에 현재는 없지만 청산가치로 잡히는 그런 금액이 얼마나 되느냐, 이런 것들을 항목마다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그래서 솔직히 내 청산가치가 정확히 얼마가 나오는지는 오늘 영상으로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이러한 원리를 이해하셨다면 상담에서 왜 내 재산 목록을 그렇게 꼼꼼하게 확인하는가, 왜 이게 변제금과 직결되는가, 그 이유는 이제 정확히 아시는 겁니다. 그게 오늘의 목표였습니다. 오늘 이 한 문장 기억하세요. 청산가치는 내 재산이 정하는 변제금의 최저선이고, 재산은 숨기는 게 아니라 그에 맞춰서 설계해야 되는 것이다. 본인 재산이 청산가치로 얼마나 잡힐지, 그래서 변제금이 어느 수준일지 궁금하다면 법률사무소 안도로 상담 신청해 주세요. 다시 안도할 수 있는 길, 법률사무소 안도의 안호진 변호사였습니다.